안녕하세요. 저희는 모 그룹 창립 멤버인 제이콥 앨리스입니다. 방송을 통해 현재 들리고 있는 수많은 소문과 의혹들을 저희가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미리 작성된 대본을 읽고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모 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2020년 차량 6대로 시작해 700대가 될 때까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일처럼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져갈수록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저희의 뜻이 많이 달랐고 의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협점을 찾아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2023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뜻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고, 해당 시기에 맞춰 업무 분리와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사무실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모 그룹은 8월 초부터 업무 관련 단톡방에 회사를 분리 운영하겠다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일산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산 2, 일산 7, 지금의 7, 그전에 일산 2캠프였어요. 여기서 우리 벨라님이랑 저랑 댄서님이랑 제이콥님이랑 지금 사라진 한 분이랑 해가지고 5명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된 게 있어서 여기 메인 지역을 우리가 조금 분산을 해놓을 거예요. 분산을 좀 해놓고 또 여기 뭐냐 그룹 일산 뭐였지? 일산 본부. 일산 본부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또 새로운 사무실 하나 꾸릴 겁니다. 여기 일단은 우리 벨라님이 조금 메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사무실을 좀 꾸려줄 거예요.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픽이 어쨌든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에리스님도 같이 갈 겁니다. 에리스님도 이렇게 해서 여기 사무실을 꾸려줄 거고, 그리고 내가 왜 전체 회의를 하냐면 이런 오피스적인 내용들이 현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에 오피스는 오피스 별개, 그리고 현장은 현장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현장의 디렉터분들도 우리 임원진들이랑 소통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는데요? 이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괜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특히나 이 바닥은 작은 소문들이 이만하게 만들어져요. 일단은 567 번역부터 이제 8월 25일부터 좀 옮기는 걸로 오늘 다 합의를 봤어요. 일단은 8월 25일도 옮기고, 그 다음에 9월 25일날 여기가 또 옮길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봐야 돼.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 오피스 인원들만 알면 됩니다. 현장에서 왜 옮기지 이럴 필요는 없어. 지금 원래 벨라님이랑 에리스님이 본사 내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할 인원들은 제가 어느 정도 또 선정을 해놨어요. 그간에 우리끼리 어떤 싸움도 있었고, 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좀 있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좋은 합의점을 찾은 부분이에요. 이게 인사변동 좀 구조조정이 좀 있을 거예요. 사무실 내 누가 어디 가고 이렇게 좀 바뀔 거고. 이후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하고 준비하던 중 합의된 날짜 이틀 전인 2023년 8월 23일 회사 대표로부터 일산본부에 관련된 모든 합의 내용을 보류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왔고 현재 확인할 것들이 있다. 본사이사 2명도 9월 25일 날짜로 타 지역권을 분리하려고 하니 내 일산본부도 같이 분리할 테니 기다려라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대표는 내가 일산본부를 분리 안 하는 게 아니니 믿고 기다려주면 다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말을 하며 보류시켰습니다. 저희는 갑작스러운 이유에 납득을 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여러 명을 봐온 결과 의심은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대표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대표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타 지역 관리자 중 회사의 의견과 맞지 않았던 한 이사님께서 일산본부가 분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사님은 퇴사 전 형제처럼 지내던 팀장과 통화해서 라우트는 수익률을 떨어뜨려 클렌징 시키고 회사에 돈이 없어 곧 망할 거다. 기사들 스케줄 빼라. 커버리지는 안 지켜도 돼. 등등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이 모든 것을 벨라님과 소통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고 진행하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남겨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이 대화를 녹음해 대표에게 전달을 했고, 통화 내용으로만 들었을 땐 모두 벨라님이 지시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로 인해 대표가 보류시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들어본 결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켰나? 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회사 불만 이야기하고 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사석에서 나온 불만들이었을 뿐 실제로 그 무언가를 진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당 발언을 했던 이사님께 확인을 한 결과 이사님께서는 본인의 단독 의사였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말만 했을 뿐 스케줄 조정과 같은 커버리지에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이사님은 단지 맡은 권역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했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모그룹 대표는 해당 내용을 발언한 이사님을 직접 만나 단독 의사였음을 확인했고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오해한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본사이사 2명이 타 지역권을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은 일산본부를 지연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고 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산본부를 주지 않으려고 시간을 버는 핑계일 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다려달라 한 말과 처음 합의한 내용을 생각하며 퇴사 후 일산본부 운영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캠프에는 횡령을 해서 회사에서 잘랐다, 정산팀장과 공모에 횡령 탈세를 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기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있는 기사님들에게 계속 연락을 받았고 9월 19일 이후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표를 믿고 기다렸으나 소문들은 점점 디테일해지고 왜곡됐으며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어 소문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고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 대립도 있었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합의점으로 일산본부는 입차 차량 700대 중 일산지역 117대의 차량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모 그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소문들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린 상황이면 단순히 퇴사시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접 만났을 때 대표가 법대로 하겠다 했을 때 저는 책임질 테니 하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와 벨라님은 퇴사할 때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드민 프로그램이라는 게 실제로 어드민 관리를 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커버리지는 출근부가 누락이 되거나 라우트가 누락이 되고 했을 경우 4등급이 뜨게 되며 그걸로 인해 개선 요청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모그룹에는 스케줄 파일을 전국의 각 현장님들이 매주 전달을 해오고 있고 전국에는 700명의 인원들이 본사에서 매일매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현장 팀장님들이 확인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현장과 본사, 캠프 세 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인위적으로 메타 어드민 조작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모그룹에서는 라우트가 클렌징이 되고 다시 찾아왔다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라우트는 2달 가까이 커버리지가 낮아서 유지가 힘들다 담당 이사님이랑 소통도 계속 해왔었고 끝내 적정 협의로 클렌징이 된 것이었고 고의적으로 클렌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한 곳만 클렌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700명 인원들 중에서 그분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클렌징을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일산 라우트를 커버리지를 떨어뜨려서 없애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산 권역을 갖고 나오는데 저희가 일산 권역 커버리지를 왜 떨어뜨리겠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도 실제로 벨라님은 올해 6월부터 정산 업무를 맡으셨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6, 7, 8월 업무로 횡령을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솔직히 억지예요. 자금을 개인적으로 남편 무역회사로 보내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그룹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벨라님 남편분은 모그룹 계열사의 리테일 대표로 계셨고 무역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현재 열심히 읽어놓은 리테일 대표직도 사임한 상태세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소문이고 회사에서 통화 녹취를 들었다? 벨라 목소리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느 타업체 대표인지 공개해주면 될 듯하고 정말 어이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매번 똑같이 나가는 이사들과 같은 수법으로 모든 타업체와 묶어서 몰아가기 수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2023년 전국적으로 모든 업체가 단가 조율이 있었는데 모그룹도 똑같이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벨라님이 단독으로 단가 조정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독으로 진행은 할 수가 없고 단가 조정으로 이득을 보는 거는 회사이지 개인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벨라님이 모캠프 단가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 또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단가를 내리라는 이야기를 할 당시에 제가 현장 관리자로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가 조정 중 지속 조율이라는 전달을 받아왔으며 조율이 끝나 단가가 오르게 되었고 제가 업무방에 해당 내용을 공지를 했으며 글을 보고 업무 중이던 팀원분들이 하트, 체크 이런 호응들이 없자 캡처를 해서 여기 단가 내려야겠다 라고 한 게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라가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엎지고 하지 않은 일을 덮어 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듯 팩트가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정작 말을 할 때는 팩트가 없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이 정말 진실만을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정경훈 이사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창립 멤버이며 제 동생으로 앞으로 함께 일산본부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 초 일산 567 캠프를 담당하고 있던 제 동생에게 단 한마디에도 말도 없이 56 캠프만 관리하는 팀장으로 강등했고 일산 7캠프에서 배송 중인 권역을 임의로 회수해서 배송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일산 7캠프 라우트가 회수되기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정경훈 이사에게 하던 대로 계속 진행하면 된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전화가 와서는 요즘 뭐하냐고 물어봤고 현재 일산 7캠프에서 배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알았다 그럼 제이콥이 연락 안 되니 전화 좀 해달라고 한마디 해줘라. 그러고 나서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 후로 곧바로 이제 새로운 팀장이 연락이 와서 바로 해당 라우트에서 빠지라는 말을 바로 전달받았고 이후 본사 총괄이사한테 연락이 와서는 관리자가 도대체 왜 고정으로 배송을 하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고 일산 56캠프의 백업으로 배송을 진행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모 그룹의 많은 관리자들이 고정 라우트에서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모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더러운 공만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뭐 노선도 다 뺐고 그냥 자기들이 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황도 좀 어이없는 게 일산 캠프 팀장으로 임명받은 분의 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업무 진행을 위해 회사 메신저 현장 관리자 업무방 초대가 되면서 정경훈 이사는 그때 알게 됐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사야 이제 위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때 이제 본사 총괄 이사한테 왜 이런 상황이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미안해 한마디 뿐이었었고 대표랑 통화했을 때는 그러니까 정경훈 이사가 벨라님이나 제 동생이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저희한테 이제 다 할 거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강등 사유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인사공지를 잘못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벨라 앨리스 친하고 제 동생이라는 이유로 진행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정경훈 이사의 직급 강등과 캠프 이동 및 라우트 회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당사자만 모르게 진행이 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그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는데 내부에서는 새로운 권역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를 했어요. 방에다가. 근데 결국 거짓된 공지인 거죠. 사람들 기만하는 거죠. 현실은 백업 자리도 없는 것으로 자처는 한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지금은 다른 분 물량을 나눠서 심야에서 배송을 하고 있어요. 물량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나감으로써 저는 물론 퇴사를 했고 벨라님도 그렇고 정경훈 팀장은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내용들로 모 그룹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다른 말을 하고 다니고 이 모든 걸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제 직접 정리하고자 제가 대표부터 펜서, 제이콥, 앨리스, 벨라 남편 루카스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말을 안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대표가 박차고 자리를 나갑니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불리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척 화를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처럼 앞에서 수차례 나 어떤 놈인 줄 알면 믿고 기다려, 다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허무맹랑한 수많은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리고 이로 인해서 현재 저 동종업계에서도 근무조차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팽당하려고 고생하고 힘들게 일해왔던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 몇 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 없이 흘러갔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후회해본 적은 여태까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벨라님하고도 이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벨라님께서는 지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다 생각하고 그냥 뭐 다 먹고 조용히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억울함도 풀고 싶고 억울함은 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아깝지 않다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처음에 뭐 6대로 시작해갖고 죽어라 고생해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니까 팽당했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이 내용이 단 하나의 거짓도 없고 저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저희 모두가 진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